네 번째 섹션 Computing the Power for a Two-Sample Test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제목에는 이제 Two-Sample Test에 대한 파워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One-Sample Test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파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Hypothesis Test에는 두 가지 에러가 있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Type 1 에러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타입 2 에러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카드 회사 example에서요. 자, 이 타입 2 에러를 컨트롤하는 게 이제 줄여주는 방법이 파워를 높여주는 방법이에요. 자,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본 섹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서시스 테스트는요, 여기 앞서 설명한 것처럼 H0가 true일 때 만약에 우리가 reject the null hypothesis 하면은 type 1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요. 만약에 HA가 alternative hypothesis가 true인데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하면요, type 2 에러가 발생한다고 설명을 했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type 1 에러는요, null hypothesis가 사실일 때 우리가 null hypothesis를 기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확률은 이 significance level 알파다라고 이제 고정을 해놓은 거고요. 타입 2 에러 같은 경우에는요, null hypothesis가 사실이 아닐 때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이때 발생하는 에러고 확률은요, 계산하기가 조금 더 복잡하지만 이제 특정 조건 하에서는 우리가 베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파는요, 주어진 시그니피컨스 레벨로 항상 컨트롤 하지만요, 이 베타는요, 우리가 컨트롤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테스트의 파워는요, 널 하이파서시스가 사실이 아닐 때 올바르게 기각할 확률을 말해요. 따라서 여기 파워가 여기 위치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 파워도 확률에 관한 개념이고 그 확률은 1 빼기 베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대로 파워를 계산하는 거는요, 이종 오류를 계산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파워는 이제 다시 한번 1 빼기 베타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종 오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 슬라이드로 돌아가서요. 대립가설이 실제로 참일 때 발생하는 타입 2 에러, 즉 true population mean이 null hypothesis에서 제시하는 값과 다른데도 기각하지 못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거죠. 자, 답은요, 당연히 명확하지가 않아요.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요. 자,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실제 population mean이 귀무가설에서 제시하는 값에 매우 가까우면 우리가 그 차이를 데이터를 통해서 감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경우에 null hypothesis를 기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워가 굉장히 낮을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만약에 true population mean이요. 자, 귀무가설에서 제시하는 값과 매우 다르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차이를 쉽게 감지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파워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따라서 이때 그 타입 2 에러는요. 이펙트 사이즈 D에 의존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이펙트 사이즈는 코헨스 D라고 해서 X 바 빼기 true population mean 나누기 true population sigma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의존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근데 본 교재에서는요, 아마 x 밥 빼기 뮤를 이펙트 사이즈로 정의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제시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제 그럼 motivating problem인 blood pressure experiment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제약회사가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개발하고 그 약의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제약회사는요, 특정 표준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환자들의 절반은 신약, 뉴 트리트먼트를 받고요. 나머지 절반은요, 블라인딩을 위해서 제네릭 모양의 알약을 통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계속 복용합니다. 네, 이게 컨트롤 그룹이겠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투 사이디드 테스트에 대한 가설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parameter에 대해서 먼저 define을 하셔야 돼요. mu 트리트먼트 그룹 신약을 받는 그룹은요. 신약을 복용하는 자, 모든 환자들의 blood pressure, 혈압, 그 다음에 우리 차이를 보고 싶은 거죠. CTRL, 컨트롤 그룹. 그러면 기존 약을 복용하는 모든 환자들의 BP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parameter를 define 한 다음에 이제 null hypothesis랑 alternative hypothesis를 세워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원하는 거는 신약을 복용하는 것과 기존 약을 복용할 때 뭐 BP의 차이가 없다 이거겠죠? 그래서 TRT, mu, control이 사실상 같다. 혹은 mu 트리트먼트 빼기 mu 컨트롤 자체가 0이다. 이렇게 세우셔도 되고요. 자, alternative hypothesis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이제 신약을 복용하면 BP가 더 많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two-sided hypothesis test라고 명시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혹은 mu 트리트먼트 빼기 mu 컨트롤 자체가 0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하이파서시스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하이파서시스 세웠으니까 이제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계산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오브 에러를 계산하도록 할게요. 자, 연구자들이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80mm 머큐리 사이인 환자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가정합니다. 자, 이전에 발표된 연구, 이전에 발표된 연구에서 환자 혈압의 표준 편차가 12mm 머큐리이고 환자 혈압 분포가 거의 대칭적이라고 가정한대요. 그리고 그룹당 환자가 100명이라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의 샘플 민의 차이에 대한 대략적인 스탠더드 오브 에러는 무엇입니까? 이거죠. 그래서 문제 다시 보면 여기 트리트먼트 그룹이 있고요. 여기 컨트롤 그룹이 있는데요. 우리가 랜덤하게 100명씩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100명, 여기 100명. 그럼 어떤 한 환자가 트리트먼트에도 들어가고 컨트롤에도 들어가고 이럴 순 없죠. 따라서 이거는 paired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two 샘플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그룹. 자, 이 경우에 또 이제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자, 이 샘플 100명씩에서 우리가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구한 게 아니고요. 이전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12mm 머큐리라고 해요. 이 말인 즉슨요.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12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거는 스탠더드 오브 에러를 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로는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자, 두 그룹의 차이를 나타내는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는요. 스탠더드 오브 에러 of x TRT 바 빼기 x CTRL 컨트롤 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공식은요. 다 인디펜던트 하는 가정하에는 n1분의 시그마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하죠. 원래는 시그마 1제곱, 시그마 2제곱인데 둘 다 지금 12로 동일하다 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00분의 12제곱 더하기 100분의 12제곱 해서 1.70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스텝은요. 우리 이제 테스트 스태티스틱 구하고 p-밸류 계산한 다음에 컨클루전 내는 거죠. 그게 이제 기존의 방법인데 이제 새로운 방법을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게 rejection region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뭐 근데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요. rejection region을 이용해 하던
혹은 p-value를 이용하던 conclusion 자체는 항상 일치해요. 자, rejection region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에서 관찰된 평균 혈압의 차이가 얼마일 때 5% significance 레벨 수준에서 우리 null hypothesis를 기각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답은 여기 있는데 3.33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332보다 작거나 이건데 실제로 Z-statistics 계산을 해보면 돼요. X 그냥 편하게 X1, X2라고 쓸게요. X1바 빼기 X2바. 그 다음에 그 차이가 0이라고 뒀죠. 그 다음에 standard of error는요. 앞서서 우리가 1.70이라고 했죠. 1.70. 자, 이 값이요. 얼마일 때 우리가 리젝트 하죠? 1.96보다 크거나 혹은 마이너스 1.96보다 작으면 리젝트 하죠. 그래서 x1바 빼기 x2바 입장에서 보면요. 1.96 곱하기 1.70보다 크면은 리젝트 하고요. or 마이너스 1.96 곱하기 1.70보다 작으면 리젝트해요.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자, x1바 빼기 x2바를 이제 그려보면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요. 그 다음에 rejection region 어느 영역의 숫자를 얻으면 우리가 null hypothesis를 기각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보라색으로 마이너스 이쪽 부분 마이너스 3.332 그 다음에 이쪽 영역 들어가면 우리 기각한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 rejection region 제가 여기 색칠해 놓은 부분들이 이제 rejection region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자, 연구원이 약물을 정량 투여했을 때 혈압에 미치는 효과가 3mm mercury 혹은 그 이상 감소시키는지 관심이 있다고 가정해요. 자, 이 효과를 감지할 수 있는 테스트의 파워는 얼마입니까? 즉 파워를 계산하여라 이런 소리죠. 자, 이 질문에서 여기 3mm mercury or larger 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요. 실제 population difference가요. 마이너스 3일 때, 즉 mu 트리트먼트 빼기 mu 컨트롤이 마이너스 3이다를 가정하는 문구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 경우에 우리 테스트의 파워는 얼마입니까? 를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에다가 파워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null hypothesis가 틀렸을 때 reject the null hypothesis 하는 거죠. 그래서 reject null hypothesis when mu trt 빼기 mu control group ctr에 이 마이너스 3일 때 기각할 확률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기각력을 계산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x1 바 빼기 x2 바가 실제로 대문자로 쓰는 게 맞아요. 하지만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다 무시하고요. 일단 샘플 민의 디퍼런스가요. 마이너스 3.332보다 작고 이 기분한 상태에서 혹은 x1 바 빼기 x2 바가 3.332보다 더 클 확률 이 두 확률의 합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나이스하게 써보면요. 우리 x1 바 빼기 x2 바는요. 정규화 과정을 거치면요. 즉 z 스코어로 바꿔주면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경우에 우리 x1 바 빼기 x2 바의 평균은 마이너스 3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3.331을 실제 difference, population difference 마이너스 3만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계산했던 standard of error of x1바 빼기 x2바 1.70으로 나눠줘서 각각의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썼던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자, 왼쪽은요. 이제 Z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마이너스 3을 빼주고 1.70을 나눠줬으니까 마이너스 0.20. 자, 아랫줄에 있는 거는요. 플러스 probability z가 3.72보다 클 확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자, 각 확률은요. 우리가 R에서 뭐 구했다 치면 자, 파워는 얼마다? 이 둘을 더한 값 0.4207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우리 기강력이 이 아래쪽에 표현할게요. 왼쪽 이 영역에 들어가면 다 기각을 한다 그랬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영역으로 가면 우리가 기각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가정한 널 하이파서시스가 true라는 가정하에 그렸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이거지만 실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어때요? 실제 이 초록색이겠죠?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자, 1.70이라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가진 표준 정규 분포 이 모양을 따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실제로 기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왼쪽 영역 이 부분의 확률이 이 부분 0.4207에 해당하고요. 저 오른쪽 이 영역은 어때요? 거의 0에 가깝죠? 그래서 이 부분의 영역이 0.0001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파워를 구하는 방법까지는 알았고요. 그럼 다음 질문은 파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높일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조건 샘플 사이즈를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혹은요, 두 번째 방법은 significance 레벨을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significance 레벨이 올라갔다는 소리는요, 널 하이파서시스를요, 굉장히 쉽게 기각, easy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그래서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리젝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워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타입 1 에러 레이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죠. 이거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로 선호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이 더 못할 가능성, 실험이 너무 비싸거나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부득이 2번도 많이 채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는 샘플 사이즈를 올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엔 원하는 파워가 딱 정해져 있을 때 우리가 샘플 사이즈를 얼마만큼 올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질문을 보시면요. 이 테스트에서 80%의 파워를 갖게 되는 샘플 사이즈는 무엇입니까? 이거죠. 즉, 아까 그림에서 설명했듯이 이 부분이요.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랑 이제 오른쪽 이쪽 부분 색칠된 부분의 합의 파워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 기강력은 달라져야 돼요. 아까 기강력은 너무 컸었죠. 그래서 이 합의 파워인데 우리 이 영역이 80%이기를 원해요. 0.80이기를 원해요. 자, 오른쪽은 이제 0이라고 우리가 무시한다고 치면 이쪽 영역, 이 초록색은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스탠더드 오브 에러는요. 1.70이었죠. 물론 여기 센터는 지금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뭐 마이너스 3 요건 무시하고요. 자, 여기다 80%를 구해야 돼요. 80%를 구하면 이쪽 영역이 정확히 0.80이 될 거니까요. 자, 그러면 probability z가 0.8416 이것도 r을 통해서 우리가 0.8416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80%일은 0.8416이다. 표준 정규 분포에서. 그리고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1.70일 때는 당연히 이쪽 부분이 어떻게 돼요? 0.84 곱하기 스탠더드 오브 에러만큼 곱한 부분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타입 1 에러 레이트 그것도 우리는 알파 이하로 유지되기를 원하죠. 즉 여기를 0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길이가 1.96 스탠더드 오브 에러는 유지가 되기를 원해요.
즉 마이너스 3이라는 총 길이, 여기 길이가 총 마이너스 3이잖아요. 이 안에 0. 마이너스 3이 0.84 곱하기 스탠더드 오브 에러 더하기 1.96 스탠더드 오브 에러. 자, 이쪽이 타입 1 에러 레이트가 다시 한번 알파 이하를 원하는 거고요. 자, 이쪽 부분은요. 파워가 최소 80% 이길 원하는 거예요. 각각의 영역, 이게 마이너스 3.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2.8 곱하기 스탠더드 오브 에러. 그다음에 즉 스탠더드 오브 에러는요. 플러스 3이죠. 길이니까 2.8분의 3 이렇게 되고 이거는 1.07142. 그다음에 원래 스탠더드 오브 에러의 공식이 뭐였죠? 루트 n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분의 시그마 2 제곱이고요. 마찬가지로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고 우리가 12mm 머큐리로 안다고 가정을 했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건 이 n밖에 없어요. n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자, 요 값이 우리는 1.07142길 원해요. 다시 계산을 해보면 n이 250.88. 근데 n은 소수점을 허용 안 하죠. 샘플 사이즈 개수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n이 251 이상이면요. 타입 1 에러 레이트는 알파로 유지하면서 파워는 80% 이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